10대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본다고 2025년 도쿄 시부야 믿기 힘든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은 여고생 5명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지만 자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들은 웃고 울고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자막 때문에 배우 얼굴이 가려져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한글 배웠어요. 17살 소녀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 박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K-팝 팬덤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K-컬처를 이해하려고 시작한 한글 학습이 일본 교육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2년간 글을 못 읽던 난독증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워 책을 읽게 되었고 83세 할머니가 손녀가 보낸 드라마 클립을 보려고 스마트폰을 처음 켰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국경을 넘어 도쿄에 상륙한 순간 예상치 못한 문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6개월간의 취재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시부야 스타벅스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교복 입은 여고생 5명이 노트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막이 없었어요. 처음엔 자막 설정을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화면 속 배우가 말할 때마다 웃고 울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심지어 대사를 따라 하기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요. 저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소녀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밝게 웃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 신문사 기자예요. 여러분 지금 자막 없이 드라마 보고 있죠? 당연하잖아요. 가장 왼쪽에 앉은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자막 때문에 오빠 얼굴이 반이나 가려지는데 누가 참아요? 그래서 한글 배웠어요. 저는 커피를 삼킬 뻔했습니다. 한글을 배웠다고요? 언제부터요? 소녀는 핸드폰을 꺼내 학습 앱을 보여줬어요. 3달 전부터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4시간씩 외웠어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틀이면 읽을 수 있고 사흘이면 쓸 수 있어요. 다른 소녀가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드라마 자막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사도 해석하고 팬카페 글도 읽어요. 번역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진짜 편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도 한글 배우나요? 5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반 절반은 기본이고 학교 전체로는 100명쯤.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100명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학교에서만요? 아니요,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일본 여고생 10명 중 9명은 한글 읽어요. 소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SNS에서 난리예요. 한글 공부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SNS를 뒤졌습니다. 한글 공부 챌린지 해시태그에 게시물이 47만 개였어요. 일본 10대들이 한글 노트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나다라 쓰기 연습, 드라마 대사 받아쓰기,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 따라 쓰기가 가득했어요.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막 없이 보기 성공. 3일 만에 한글 마스터했어요. 댓글이 2,300개였습니다. 나도 성공했어. 우리도 해보자. 한글 진짜 쉬워. 같은 반응들이었죠. 저는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건을 잡았습니다. 일본 10대들이 K-팝과 드라마 때문에 한글을 독학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국장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확인해봐요. 팩트 확인부터 하고 기사 써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라주쿠로 향했습니다. K-팝 굿즈 가게들이 모여있는 거리였죠. 거기서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는 K-팝 성지입니다. 좁은 골목에 한국 아이돌 굿즈 가게가 20개는 넘어요. 저는 가장 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한글 포스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포스터 옆에 일본어 번역이 없었어요. 한글 그대로였죠. 손님들은 대부분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한글로 된 가사 카드를 고르고 있었어요. 한 소녀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새 앨범 포토카드에 멤버가 직접 쓴 편지 들어있대. 한글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대박 사야 돼. 우리 이제 번역 없이도 읽을 수 있잖아. 저는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글 상품이 많네요. 번역 안 해도 괜찮나요? 점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번역 싫어해요. 아이돌이 직접 쓴 글자를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한글 원본만 들여놓고 있어요. 매출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보다 2배 늘었어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한글 배우고 나니까 더 많이 사요. 이해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점원은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손님 방명록인데 요즘은 다들 한글로 써요. 노트를 펼쳤더니 빼곡한 한글이 보였어요. 오빠 사랑해요. 콘서트 또 와주세요. 평생 팬 할게요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시노쿠보, 도쿄의 코리아타운이었죠. 시노쿠보역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식당, 화장품 가게, 그리고 서점이었어요. 저는 가장 큰 한국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소설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번역본 옆에 한글 원서가 함께 놓여 있었고 원서 재고가 훨씬 적었어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글 책이 더 잘 팔리나요? 네, 요즘 추세예요.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번역본이 월등히 많이 팔렸는데 올해 들어서 역전됐어요. 특히 10대 손님들은 거의 원서만 사가요. 이유가 뭘까요? 번역 기다리기 싫대요. 점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신간 나오면 일본어 번역까지 보통 6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한글 읽을 줄 알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번역보다 원문이 더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들이 인기예요? 웹소설이요. 점원이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판타지, 로맨스 장르가 특히 잘 나가요. 일본 10대들이 한국 웹소설 플랫폼에 직접 가입해서 읽기도 해요. 저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상위 10권 중 7권이 한글 원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했습니다. 자막 없이 보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찾았어요. 회원 수가 1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학습 팁이 가득했습니다. 한글 3일 완성법,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아이돌 브이로그 듣기 연습 같은 제목들이었죠. 댓글에는 감사 인사와 성공 후기가 넘쳐났어요.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왜 한글을 배우는가였어요. 작성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막은 배우 얼굴을 가립니다. 번역은 늦게 나옵니다. 팬레터는 번역기를 거치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배웠습니다. 24개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댓글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공감해요. 나도 같은 이유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문부과학성 통계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4년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는 약 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5월 현재 추정치는 90만 명이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3배가 증가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연령대였습니다. 증가분의 80%가 10대였어요. 그것도 독학으로요. 저는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컬처가 놓은 다리, 일본 10대가 한글로 달려간다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5월 18일 아침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들이 글을 읽습니다였어요. 발신자는 사이타마현에 사는 주부 타나카 유키코였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 아들은 난독증입니다. 2년간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동화책이었습니다.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고 다음 날 사이타마로 향했습니다.
타나카 씨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는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표지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안녕, 나는 박지현이라고 해.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타나카 류타예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류타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옆에 앉자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류타야, 기자 언니한테 내가 어떻게 책을 읽게 됐는지 말해줄래? 엄마가 물었습니다. 류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히라가나를 읽을 수 없었어요. 가타카나도 못 읽었고요. 한자는 더더욱 안 됐어요. 언제부터 읽기 어려웠어? 제가 물었습니다. 7살 때부터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은 다 읽는데 저만 못 읽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자가 자꾸 뒤집혀 보였어요. 엄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난독증 진단을 받았어요. 특수 교육을 받았지만 2년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글자를 보면 울었어요. 자기는 머리가 나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류타가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글 동화책이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류타가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매일 봤어요. 그런데 멤버 이름을 읽고 싶었어요. 정국, 지민, 비. 읽고 싶었는데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유튜브에서 한글 배우기 영상을 찾았어요. 류타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가나다라 노래가 있었어요. 따라 불렀어요. 하루에 10번씩 불렀더니 외워졌어요. 그게 언제였어? 3달 전이요. 류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멤버 이름만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는데? 한글은 안 뒤집혔어요. 류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히라가나는 자꾸 뒤집혀 보였는데 한글은 그냥 그대로 보였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이 조합되니까 헷갈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이라고 읽었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류타가 소리내서 읽었어요. 빵, 탄, 소년단, 그리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동화책을 샀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일본어로는 읽지 못했던 책을 한글로는 읽었어요. 천천히지만 읽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한글로 번역된 일본 동화책이었습니다. 류타가 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아기 돼지 3마리가 살았어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정확했어요. 이제 꿈이 생겼어요. 류타가 말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한국 책도 읽고 일본 책도 한글로 읽고 싶어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뀐 거였어요. 타나카 시댁을 나와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요코하마의 한 노인정이었어요. 오후 3시 노인정 입구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이시죠? 저는 사토 메구미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83세 요코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자님 오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스마트폰 처음 쓴 이야기 들으러 왔다면서요? 네, 할머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손녀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대학생인데 작년에 한국 드라마 클립을 자꾸 보내왔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16부작 드라마였어요. 재미있으니까 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나요? 스마트폰을 못 썼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딸이 사준 지 3년이 됐는데 전화 받는 것밖에 못했어요. 문자는 한자 변환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손녀가 그랬어요. 할머니, 한글 배우면 쉬워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녀가 한글 자판을 깔아줬어요.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나 다 알아. 얼마나 걸렸어요? 일주일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4개 글자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합만 하면 되니까 쉬웠어요. 딸이 거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메구미야 사랑해요라고 한글로요. 저는 울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써요.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손녀와의 카톡 대화창이었어요.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손녀야 오늘 밥 먹었어?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할머니는 영상도 보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16부를 다 보셨어요. 한글 자막으로요. 재미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리잖아요. 남편 뺏긴 이야기인데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는 다른 드라마도 봐요. 손녀 친구들이 노인정에도 와서 추천해줘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생이 달라지셨겠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2개의 기적이었어요. 9살 소년과 83살 할머니가 한글로 새로운 세상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현상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5월 22일, 저는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료타와 요코 할머니 기사가 나간 뒤 한 독자가 제보를 보내왔어요. 우리 학교에 와보세요. 학생들이 한글에 빠져 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여학생 5명이 스마트폰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 이 장면 진짜 웃겨.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시간 되돌리는 거 봤어? 봤지.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자막 없이 보니까 배우 표정이 더 잘 보여. 화면을 슬쩍 보니 한국 드라마 클립이었습니다. 자막이 없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막 없이 보시네요? 네, 한글 배웠거든요. 학생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막 있으면 화면 반이 가려지잖아요. 언제 배웠어요? 3달 전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돌 이름 읽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가나다라만 외우면 읽을 수 있어요. 공부에도 쓰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취미예요. 드라마 보고 노래 가사 해석하고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요. 카톡을 한글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빨라요. 한 학생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창이 한글이었어요. 오늘 뭐 해? 드라마 봤어? 대박이었어. 일본어 입력은 안 해요? 귀찮아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한자 변환이 너무 느려요. 한글은 그냥 치면 되니까. 저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50대 여교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 기자님이시죠? 상황이 심각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교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한국 드라마 얘기만 해요. 숙제는 대충 하고 한글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성적은 어때요? 떨어졌어요. 교감이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2학년 평균이 지난 학기보다 5점 내려갔어요. 한글 배우느라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한글 자체가 문제인가요? 한글이 아니라 시간 분배가 문제죠. 교감이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드라마 보고 1시간은 노래 듣고 SNS에 한글로 댓글 달고 정작 숙제는 안 해요. 그때 40대 남자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사를 가르치는 다나카 선생이었어요. 박 기자님이시죠? 다나카 선생이 말했습니다. 제 수업 좀 보여드릴까요? 복도를 걸어 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업 중이었어요. 하지만 뒷줄 학생 3명이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생이 다가갔습니다. 야마다 뭐 보니? 학생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지. 다나카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5번째야. 수업이 끝나고 다나카 선생이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글 문자 보내는 학생도 있어요. 왜 한글로 문자를요? 선생님들이 못 읽으니까요. 다나카 선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종의 암호죠. 저희는 한글을 몰라서 뭐라고 쓴 건지 확인도 못해요. 오후에 저는 학생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여학생 6명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16화 봤어?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봤지?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남편 뺏긴 여자가 시간 되돌리잖아. 진짜 속 시원했어. 나 그 장면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렸어. 3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로 대사 써서 올렸더니 좋아요 진짜 많이 받았어. 한국 팬들도 댓글 달더라. 4번째 학생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답글 달았더니 대박이래. 그때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망했어. 수학 공부 안 했더니. 나도. 다른 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한글 그만 배우래. 공부 먼저 하래.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과 후 저는 젊은 여교사 사토 선생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이었어요. 학생들 한글 학습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가요. 사토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대학 때 K-팝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도가 지나쳤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한국 것만 찾아요. 전부 그런가요? 아니요. 사토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은 취미로만 해요.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한글로만 대화하고.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세타가야 여고 특수학급 담당 교사였어요. 박 기자님,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글이 모두에게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반 학생 중 1명은 한글 덕분에 변했습니다. 취재 오시겠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월 23일 오후 저는 세타가야 여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았습니다. 담당 교사 하세가와 선생이 저를 맞았어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세가와 선생이 한쪽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에요. 책상에는 16살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우라 아이코예요. 아이코는 난독증이에요. 하세가와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단받았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지만 한자는 거의 불가능했죠.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이코가 책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된 동화책이었어요. 소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지만 정확했습니다. 언제부터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달 전이요. 아이코가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한글 가르쳐줬어요. 저는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못 읽었는데 한글은 규칙이 있어서 외울 수 있었어요. 하세가와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이코는 히라가나도 자주 헷갈렸어요.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요. 하지만 한글은 조합 원리가 명확해서 구분이 쉬웠나 봐요. 공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한글로 프린트를 만들어주세요. 아이코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어 교과서 내용을 한글로 옮긴 거였어요. 이걸로 복습해요.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하세가와 선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반 학생 7명 중 3명이 한글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반 학생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교감 선생이 커피를 건넸어요. 특수학급은 효과가 있어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문제예요. 공부는 안 하고 한국 드라마만 봐요.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많이 해요. 어떤 항의인가요? 우리 딸이 수학 숙제를 안 했대요. 한국 드라마 보느라요. 교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전화가 하루에 5통씩 와요. 학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날 저녁 저는 학부모 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어머니였어요. 딸이 밤새 드라마 봐요. 16부작을 이틀 만에 다 봤어요. 시험 기간인데도요. 성적이 10점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50대 아버지였습니다. 한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문제죠. 공부가 먼저인데 한국 것만 찾아요. 세 번째는 30대 어머니였어요. 이분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은 경증 난독증이에요. 료타처럼 심하진 않지만 읽기가 느렸어요. 한글을 배운 후 조금 나아졌어요. 모든 학생에게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날 저는 와세다 대학 교육학과 타케우치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타케우치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는 시간 낭비죠. 한류 콘텐츠 소비가 문제지 한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분해야죠. 타케우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학습 도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고 일반 학생들은 취미로만 하도록 해야죠. 지금은 둘이 섞여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5월 28일 세타가야 여고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80명이 모였어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한글 학습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건 어떡합니까? 학교가 관여할 수 있나요? 가정의 문제예요.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교육만 담당합니다.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럼 특수학급은요? 거기선 한글을 쓴다던데요. 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특수학급은 다릅니다. 교육적 필요가 있어서 사용합니다. 그게 이중잣대 아닙니까? 학부모가 반박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취미로 드라마 보는 게 죄인가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공부 먼저 해라, 자유롭게 살아라, 균형이 필요하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류 콘텐츠와 학업의 균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한글이 실제 도움이 됐다는 사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학생들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며칠 후 한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직접 하자. 시부야에서 모이자. 조용한 논쟁이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월 30일 세타가야 여고 3학년 학생 하루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시부야 하치코 동상 앞에서 만나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오세요.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4시간 만에 공유 2,000번, 댓글 500개가 달렸어요. 나도 갈게, 우리 학교에서도 갈 거야, 무슨 행사예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6월 1일 오후 1시 50분 하치코 동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명쯤 됐습니다. 대부분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손에는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드라마 보는 게 죄인가요? 취미도 인정해주세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루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는 없었어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하루카예요. 한글을 배운 지 4개월 됐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가 좋아요.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어요. 친구들이랑 한국 노래도 듣고 가사도 해석해요. 정말 즐거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유키예요. 엄마가 드라마 그만 보래요. 공부가 먼저래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쉴 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료타였어요. 타나카 유키코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타나카 료타예요. 료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난독증이에요. 2년 동안 책을 못 읽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읽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이 저를 구했어요. 료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책을 읽어요. 동화책도 읽고 만화책도 읽어요. 한글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세타가야 여고 특수학급 학생 아이코도 나왔습니다. 저도 난독증이에요. 한자를 못 읽었는데 한글은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글로 공부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요코 할머니의 딸 메구미였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83세예요. 메구미가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쓰세요. 손녀와 매일 문자해요. 한글 덕분이에요. 요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왔어요. 저는 반대예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한글 배우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공부는 안 하고 드라마만 봐요. 한글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루카가 다시 나왔습니다. 맞아요. 공부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글 배우는 걸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쯤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멈춰 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 2명이 멈춰 섰습니다. 여학생들이 한글로 쓴 피켓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진짜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한 관광객이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SNS에 올려야 돼. 한국 사람들이 믿을까? 모임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이야기했어요. K-팝을 좋아한다는 학생, 한글이 예쁘다는 학생, 친구들과 비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학생. 료타와 아이코처럼 실제로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모임이 끝났습니다. 하루카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취미도 인정해달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여러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어를 사랑해요. 하지만 한글도 좋아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료타처럼 한글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날 밤 SNS가 폭발했습니다. 시부야 한글 모임 해시태그에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여전히 갈렸습니다. 감동이다. 공부나 해라. 다양성을 인정하자. 일본어가 먼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시부야에서 들린 목소리였어요. 10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월 2일 일요일 아침 제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시부야에서 들린 목소리라는 제목이었어요. 오전 10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박 기자 봤어? 한국 언론에서 난리야. 한국에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 뉴스 포털 메인에 올라갔어.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글 배우기 열풍이래. 조회수가 100만 넘었대. 저는 바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시부야 모임 사진과 영상이 한국 SNS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네티즌 댓글이 흥미로웠어요. 대박이다, 자랑스럽다, 한글의 우수성,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냉정했어요. 그냥 K-팝 팬들이잖아. 과장하지 마라. 실용적이라서 배우는 거지. 한글이 위대해서가 아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루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서 큰 반응이에요. 알고 있어요? 네, 봤어요. 하루카가 대답했습니다. SNS에 한국 사람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많고요.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부담돼요.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서 배운 건데 너무 크게 알려진 것 같아요. 6월 3일 월요일 세타가야 여고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본 방송사 3곳, 신문사 5곳이었어요.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 방침은 아닙니다. 개인 취미일 뿐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특수학급에서는 한글을 교육도구로 쓴다던데요. 그것은 교육적 필요 때문입니다.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일반 학생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학교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도쿄 내 10개 고등학교에 전화했거든요. 7개 학교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한 학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있어요. 2학년 학생 30명쯤이 한글로 SNS 대화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날 저녁 와세다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교수였어요. 한국인이었습니다. 박 기자님, 저희 학과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요. 왜 그러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부야 모임을 봤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료타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유튜브로만 배우기엔 한계가 있어요. 언제부터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학 강의실을 빌렸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6월 5일 문부과학성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짧은 보도 자료였어요.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어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강제도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칙만 반복했어요. 보수단체는 달랐습니다. 일본 전통문화보존회가 성명을 냈어요.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다.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SNS 게시물이 화제였어요. 나는 50대입니다. 한자를 평생 써왔습니다. 하지만 료타 같은 아이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한글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찬반이 팽팽했어요. 6월 8일 토요일 와세다 대학 한글 무료 강좌가 열렸습니다. 저도 취재를 갔어요. 강의실에 40명이 모였습니다. 절반은 10대 학생, 절반은 성인이었어요. 료타도 있었고 아이코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앞에 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한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요. 수업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 받침, 문장 구조.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했어요.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유튜브로만 배우다가 여기 왔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료타는 앞자리에 앉아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김 교수가 료타에게 다가갔어요. 료타 잘했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동화책 읽기 연습해 볼까요? 료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부야 모임 이후 일주일의 기록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뜨거운 반응, 일본 내 찬반 논쟁, 와세다 대학의 자원봉사.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료타 같은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됐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시부야 모임으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세타가야 여고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정리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교감실에서 하세가와 선생을 만났습니다. 료타는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하세가와 선생이 웃었습니다. 지난 학기 독서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한글 동화책을 50권 읽었대요. 일본어 책은요? 천천히 시도하고 있어요. 하세가와 선생이 말했습니다. 한글로 읽던 책을 일본어로 다시 읽는 연습을 해요.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코는요? 대학 진학을 준비해요. 하세가와 선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수교육학과에 가고 싶대요. 자기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해요. 복도를 걷다가 교실에서 하루카를 만났습니다. 3학년이 된 하루카는 수험생이었어요. 요즘도 한글 써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하루카가 웃었습니다. 수험 공부가 바쁘거든요. 주말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여전히 좋아해요. 시부야 모임 후회 안 해요? 아니요. 하루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게 중요했어요. 료타 같은 친구들도 도울 수 있었고요. 친구들은요? 다들 적당히 해요.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취미도 하고. 극단적인 친구들은 줄었어요.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저는 타나카 유키코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료타가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누나. 료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료타는 키가 훨씬 컸습니다. 표정도 밝았어요. 요즘 뭐 읽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요. 료타가 책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소설이었어요.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읽네요. 네, 천천히요. 료타가 말했습니다. 한글로 먼저 읽었던 책이에요. 다시 일본어로 읽으니까 조금 쉬워요. 유키코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료타가 변했어요. 책을 좋아하게 됐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한글이 시작이었어요. 저는 요코하마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요코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손녀와 영상 통화 중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한국 드라마 말고 일본 드라마도 봐요. 손녀가 추천해줬어요. 한글은요? 매일 써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카톡방 만들었어요. 8명이 매일 안부 묻고 사진 보내요. 82년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날 밤 와세다 대학에서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8주 강좌는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40명이 끝까지 들었어요. 다음 학기에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대요. 한글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래요. 료타와 아이코도 갈 거예요. 언제요? 내년 2월이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겨울 방학 때요. 경복궁도 가고 한글 박물관도 가고 세종대왕 동상도 볼 거예요. 10월 15일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그 후 4달이었습니다. 료타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고 요코 할머니는 친구들과 매일 카톡했습니다. 하루카는 수험 공부를 하면서도 가끔 드라마를 봤어요. 세타가야 여고의 한글 열풍은 잠잠해졌습니다. 극단적인 학생들은 줄었고 대부분은 적당히 즐겼어요. 특수학급에서는 여전히 한글이 교육도구로 쓰였습니다. 도쿄의 다른 학교들도 비슷했어요.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뜻을 전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서요. 그 마음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료타는 그 덕분에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요코 할머니는 손녀와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하루카는 자막 없이 좋아하는 배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달이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일본의 학생들과 한국의 문화가 만났고 난독증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가 끝났어요. 창밖을 보니 도쿄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학생이 한글로 첫 문장을 쓰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보낼 거고 료타 같은 아이가 한 페이지를 더 넘기고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상이 여기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는 세상. 500년의 시간과 바다를 건너 그 꿈이 도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2025년 도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